네, 매경 월가 월부는 월스트리트뿐 아니라 뉴욕, 실리콘밸리, 베이징, 미국 주식 다이어리 등의 다양한 이런 코너들 그리고 특집 방송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현지 특파원들의 발빠른 소식 또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 매경 월가 월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 캐피털의 김재환 대표님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LA 봄 날씨 즐기기에 딱 좋죠? 뭐 딱히 봄 날씨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엔 좀 추웠죠. 비도 많이 오고. 네. 한국에도 저희 꽃샘추위가 좀 지나고 나서는 괜찮아지고 있는데요.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SVB 사태 직접 나서서 그 수습, 긴급 대책들을 또 내놓았는데요. 이 대책에 대한 현재의 반응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뭐 실리콘밸리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시그니처 뱅크까지 이런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 거는 금융 위기 때 이후니까 거의 14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SB 예를 들어서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 한 16번째 정도 규모 은행이 뱅크런 사태로 이제 완전히 폐쇄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위기 때인 또 처음인데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불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오케이 예금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미국은 FDIC 인슈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이 예를 들어서 예금에 25만 달러까지 이제 보장이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 은행에 만약에 뭐 100만 달러를 집어넣고 있다. 근데 은행이 도산했을 때는 25만 불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보험 액수 상관없이 전체를 다 예를 들어서 보증을 하겠다. 그러면서는 이런 사태가 투자 심리가 완전히 불안하면서 한마디로 패닉셀링 몰려왔던 거가 상당히 많이 진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옐런 재무장관이죠. 이제 그분께서 이제 상원 청문회에 나오셔갖고 이번에 은행들, 미국 은행들 특히 이제 뭐 리지널 뱅크니까 지방 은행들 같은 경우도 아직도 건재하다. 은행 시스템이 좋다 이런 식으로 뭐 재확인을 시켜준 거죠. 네, 추가적인 이런 충격들 그리고 금융 시스템 불안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잠재워졌다고 보기에는 아직 예단을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요. 직접 기금을 운용하고 계신 입장에서 시장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신지요? 일단 장의 분위기는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주식시장이 지난주를 6개월 만에 최악의 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3대 지수가 나란히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완전히 반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현지 시간으로 내일 금요일 날 장이 마감되고 아직 하루가 남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는 3대 지수가 나란히 하락세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상승 반전하면서 랠리 모드로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스닥 같은 경우도 한 2.5% 정도가 폭등을 했고 다우하고 S&P 500 같은 경우도 각각 1.7%와 1.6%가 올랐으니까 어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반등세로 돌아선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는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는 매번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한마디로 이제 그 스위스 중앙은행이죠.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유동성 자금을 한마디로 이제 로운을 받은 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진정되면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팔자에서 사자 쪽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태가 도미노 사태로 연결되느냐, 예를 들어서 악순환이 계속 되느냐, 아니면 이쪽에서 끝나느냐 하는 거에 사람들이 기대감이 좀 더 쏠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사실 요즘 미국 매체들 보면은 파월 의장 혹은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예전만 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보시기에 실제 미국인들이 연준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도 혹시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연준의 신뢰도는 뭐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연준의 신뢰도가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의 신뢰도 같은 경우는 2021년 3월 달 정도죠. 앞으로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정확히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고 있을 때 자, 이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트랜지토리라고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는 2021년 12월 달 가서는 그때는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오케이.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거가 이게 트랜지토리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예를 들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서는 금리를 엄청난 폭으로 인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크레디빌리티가 상당히 없어진 거가 예전에는 트렌드 스토리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그러면서는 금리 인상을 예상보다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전례 없이 3번 연속 진짜 뭐 0.75%니까 엄청난 폭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3번 연속 금리 인상한 것도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장의 흐름을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종목도 있으면 같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같은 경우 장은 이제 하루도 3대 지수가 나란히 하루도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거나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4일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이제 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오르고 그저께 오르고 이틀 연속 그러니까 이틀을 오르고 이틀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앞으로 좀 많아진 거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금융주들이 진정세를 찾으면서 강세로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특히 내스닥이 이번에 기술주들의 반격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므로서 내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서 지난주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한 4주, 5주 동안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숨고르게 하는 그런 형상을 보였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이번 주가 플러스로 끝나게 됐을 때는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3대 지수 나란히 다 플러스로 지금 이제 끝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도 강세로 마감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의 반등세가 완전히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티스 캐피털의 김재한 대표님 소식 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